이른바 조국 사태로 촉발된 조국 정국은 정경심의 구속 이후 가라앉은 분위기지만 조국의 소환 여부에 따라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닌 사안입니다. 어제 검찰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번 압수수색 대상 중엔 조국의 서울대 사무실도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이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압수수색한 건 조국이 자신의 딸과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예정증명서를 포함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 물론 조국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 중 자녀와 관련된 입시 부정 등도 눈여겨봐야 할 사안이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뇌물 혐의를 밝히는데 현재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뇌물죄가 성립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조국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광범위한 권한을 가졌던 만큼 검찰이 조국 혐의에 대해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현재로서는 지배적입니다. 법조계에서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민정수석의 직무 범위를 넓게 해석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던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국정농단 방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우 전 수석 재판에서 주요 쟁점 사안은 다름 아닌 민정수석의 직무 범위였습니다. 직무 범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잠시 우병우 전 수석 재판을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재판을 가름해 볼 수 있는 중요 단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 전 수석은 크게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최서원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비위 사실을 의심할 만한 명백한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민정수석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 한 가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좌천성 인사에 관여하고 공정위 직원들에게 CJEM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진술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었는데요. 반면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에게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통상 업무를 수행했을 뿐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었습니다. 제 같은 우 전 수석의 항변은 민정수석의 광범위한 직무 범위와 성격을 고려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당시 법원은 민정수석에게는 대통령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이나 비선실세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비위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직무유기 혐의는 인정했지만 직권남용 4개 혐의 중 3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민정수석은 공직자로 복무점검 및 직무감찰 업무 등을 수행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문체부 인사에 관여한 부분 등은 파벌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직무 권한 내의 행위이며 직권을 남용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무죄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의 근거는 민정수석의 직무 범위인 셈이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판결문에서 민정수석의 직무 범위를 정리하기도 했는데요. 잠시 저희가 정리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법원은 민정수석의 직무 범위에 대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고 민정비서관 등을 지휘 감독하면서 국정 관련 민심 동향 파악 등 여론 수렴, 국가사정 관련 정책 조정 업무,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 상시 사정 예방 및 공직 비리 동향 파악, 공직자 복무 점검 및 직무 감찰 업무,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 주변 인사 관리,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직원의 복무 점검 및 직무 감찰,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법률 보좌,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권력기관의 제도 개혁 관련 업무, 사법정책 기획 및 조정, 비서실 내부 법률 검토 및 자문, 비서실 내부 규정 사정 검토 및 심사, 국민권익 증진 및 청렴 정책 지원, 민원 제한 제도 개선의 기획 및 조정, 행정심판 제도 지원, 일반 민원 처리, 현장 방문 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법조계에선 우 전 수석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민정수석의 직무 범위를 볼 때 검찰이 조국의 뇌물죄와 관련한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민정수석의 직무 범위에 국가사정 관련 정책 조정 업무와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 상시 사정 예방 등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정기관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포함되어 있고, 비리를 상시 사정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에는 조 전 장관 자신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자, 그럼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언론과 인터뷰한 한 고위 법조인은 민정수석실의 직무 범위가 워낙 방대하고 또 민정수석이라는 자리 자체가 공직비리와 관련된 부분을 막으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일을 했다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변호사는 민정수석의 직무 자체가 워낙 포괄적이며 은행들을 비롯한 금융기관도 다 봐야 한다면서 검찰이 조 전 장관 뇌물죄와 관련해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민정수석이라는 직무 관련성 입증의 핵심 근거 중 하나는 조국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WFM의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사들인 날 조국의 계좌에서 정 교수 측으로 수천만 원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정 교수는 2018년 1월 코스닥 상장사인 WFM 주식 12만 주, 약 6억 원어치를 시세보다 2천만 원가량 싼 주당 5천 원에 차명으로 사들여 2억 4천여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본 것으로 알려졌지요. 이처럼 정 교수의 차명 주식 거래를 조 전 장관이 사전에 인지했다면 조 전 장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인 것입니다. 한편 많이 알려진 대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6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WFM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알선수재, 국고손실, 공직자윤리법,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 단체는 조 전 장관 부부가 115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국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징후들이 여러 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예우 방식과 검찰청 내 이동 경로, 경호 등을 두고 검찰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일단 최근 검찰이 비공개 소환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조 전 장관도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마찬가지로 외부에 노출 없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큰 상황인데요. 검찰 안팎에서는 조 전 장관이 조사 시작 전 검찰 간부와 티타임을 갖는 등 예우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수사팀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때도 이렇게 예우한 바 있는데요.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은 산부 요인이라 높은 수준의 예우가 적용됐지만 조 전 장관은 정부 부처 장관이라 이에 못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검찰 조사를 받은 장관급 인사는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으로 지난 2월 서울 동부지검에 소환됐는데 전직 대통령같이 하루의 조사를 모두 받는 대우를 받지는 못했고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4차례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었습니다. 조국의 조사에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1명, 수사관 2명이 참여한 상황에서 변호인 2명이 동석해 조 전 장관 옆에서 조언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여러 번 소환돼 조사받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사 당일 자정을 넘기는 야간 조사를 검찰에 먼저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조국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렸는데요. 검찰의 이번 수사와 만약 이 수사가 재판으로 이어진다면 그 결과에 따라 조국이란 여권 내 잠룡 하나가 완전히 날아가느냐 아니면 기사회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최근 발표되는 차기 대권 여론조사에서 조국은 여전히 3, 4위권에 포진되어 있죠. 범죄 혐의가 명백한 자를 여론조사 설문조항에 포함시키고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여론조사 기관이나 또 이를 옹호하는 국민들이나 대한민국 수준이 참 기가 막힙니다.